이 세 시장을 보면서 해안시장이 제일 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 교실은 맞벌이 학부모들의 고충을 크게 덜어준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돼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행정 업무의 주체를 두고도 갈등은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1월 교육 주체들이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는 데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시간이 더 확보된 만큼 돌봄 전담사들이 관련 업무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돌봄 교실 안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수년간 계속되어 온 돌봄 업무를 둘러싼 쟁점과 절충안, 또 정부가 초등 늘봄 업규를 2025년까지 도입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준비할 건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돌봄 교실의 행정 업무와 돌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학부형들은 지금 5시를 6시로 늘려달라고 하는 거죠. 교사들은 우리 행정 업무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이게 사실은 교육과 보육의 차이가 그렇게 선으로 긋듯이 그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학교 측에서도 이제 업무들이나 이런 게 조금씩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는 전일 때도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돌봄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 보육 쪽을 요구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은 피로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좀 하는 게 맞지 않냐. 돌봄 전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필요하신 물품, 필요하신 프로그램, 필요하신 강사 이런 것들을 직접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아이가 돌봄을 지금 계속 받고 있죠.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지금 정부에서 7시까지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애들이 장시간 머물러야 되는 공간이 채걸장이 있는 그런 학교라는 공간이 과연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돌봄 교육을 더 확대하고 강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돌봄 교실의 안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의 박미경 수석부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지부장 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참교육 학부모의 장세희 전북지부장 전화 연결하고요. 그 이후에 전북교육청을 연결해서 김선호 정치권을 통해서 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셔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 정재석 위원장님 먼저 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과 보육이라고 앞에서 이제 도민 인센트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 그 이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역할의 돌봄 전담사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나뉘어져 있는 건데 일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나 봐요. 네, 맞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돌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교사의 임무가 법적 임무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교사들, 전국의 교사들은 그동안 돌봄 교사의 돌봄 업무를 맡아오고 했고요. 예. 그 결과로 선생님들이 내일의 수업을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타 스캔들 보시면 그 최치열 강사님이 조교가 8명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수업을 준비하잖아요. 안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래도 그 드라마의 내용상 누군가가 보조해주는 네.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이신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돌봄 예. 업무를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가운데 그러니까 현업인 교사 업무를 하면서 네. 돌봄에 대한 행정 업무까지 해야 되는 분이 학교에 뭐 한두 분 계십니까? 네, 큰 학교는 한두 분 계시고요. 예. 보통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군요. 그러니까. 예. 수시로 간식을 품위해야 되고 물품을 예. 사야 되고 수시로 공문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공문의 양을 다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엄연히 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그 선생님이 예. 단순히 돌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업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방해 정도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거고 다만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서로 분리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네, 우선 지금까지 돌봄을 통해서 애써주신 초등 돌봄 전담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예, 돌봄은 필요하나 이 업무를 교사가 맡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앞에서 우리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봄 전담사분들은 동의하시는 거죠? 물론 동의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학교 안에서 전담사로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돌봄에 필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저희 전북의 돌봄 전담사들은 4시간의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고 4시간의 예.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예. 그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는데 최상의 돌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정재석 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내일의 수업을 준비하듯이 또 내일의 활동을 돌보는 데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예, 예. 그런 활동을 또 준비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 시간들까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 지금 아이들을 돌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지금 돌봄 전담사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뭘 준비하시지라고 반문을 그렇죠. 갑자기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시간에서 지금 2시간 연장을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6시간 근무로 전환이 된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예. 그 돌봄 협의체 그 안에서 2시간 근무 시간 확대를 가져오면서 예. 5시간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으로 그렇죠. 사실 아이들 4시 반까지 5시까지 보는 거에 있어서 아까 우리 학부모님들 인터뷰에 있듯이 예.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돌봄을 운영하는 시간이죠.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돌봄을 케어받을 수 있는 예. 시간은 5시간으로 예, 그게 뭐 1시부터 몇 시가 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5시간은 온전히 아이를 돌보는 예, 시간으로 예. 운영 시간으로 예. 나머지 1시간은 그거에 꼭 필요한 일들을 네, 우리가 보통 뭐 행정 업무를 하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식을 품위한다든지 물품을 산다든지 이러한 일로 우리는 확보를 받아보자 하는 걸로 지금 예. 저희가 협의체 안에서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도민들 가운데서는 이제 교사노조와 또 우리 돌봄 전담사들 사이에 어떤 갈등 대립 구조로 바라볼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논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방송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아이들을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사는 수업에 전담하고 열중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도 초중등 교육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돌봄이 필요한 이 사회 구조가 돼 있는 상황에서 돌봄 전담사부들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제 고민해야 된 공은 교육청으로 좀 넘긴 그런 상황 맞습니까? 네, 저는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전국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되는 시간 확대에 따라 8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작년에 확대되면서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찌 보면 앞에 서두에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정재석 위원장님, 교사분들의 목소리의 핵심이 이제 전달이 됐고 이걸 이제 교육청에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이 혹시 입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예. 전북 교사노조와 입장과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업무 시간이 1시간 보장을 해줬잖아요. 예. 그럼 일주일에 5시간이 보장이 됐고요. 하루에 1시간이니까. 예, 그리고 초등 1, 2학년 학생들은 1시 40분에 일주일에 3번씩 5일 중에 3일을 1시 40분에 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40분씩 3일이니까 120분, 2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돌봄 프로그램 강사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늦게 오니까 40분이라는 시간이 늦게 아이들이 돌봄 교실로 오니까 3번을 늦게 오죠. 3번을 늦게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2시간이 되고요. 아하. 또 돌봄 프로그램 강사 시간이 매일 1시간씩 있기 때문에 5시간이 확보됩니다. 돌봄 프로그램 강사는 뭐 코딩 프로그램이나 뭐 그림책, 전래놀이, 미술 이런 걸 하는데요. 돌봄 전담사님들의 임장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2시간이라는 돌봄 행정 업무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돌봄 전담사가 1명이면 12시간, 3분이 있는 학교는 36시간, 그리고 9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108시간이 확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행정 업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정말로 없다면 이건 또 교장 선생님들이 좀 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시간의 근무를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간의 근무를 부여해서라도 일주일에 12시간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초과근무 명령권이 교장 선생님께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주시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현재 6시간 합의로도 충분히 전담사님들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봄 전담사분들의 현실을 잘 아시니까 이게 편을 들어주시는 건지 아니시면 이 정도의 시간이 행정 영역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안이 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시간 타임을 그렇게 쪼개져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 시간을 모아서 그러니 이렇게 돼서 이 시간으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다. 사실은 어떤 시스템 상으로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물리적 시간으로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5교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어있는 일주일에 비어있는 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신학기임에도 아이들이 5교시 없이 그냥 들이닥쳐요. 4교시가 끝나면 바로. 이런 현장의 문제점들이 있고 5교시 비어있는 그 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돌봄 선생님들은 그냥 바로 출근하자마자 그런 돌봄에 필요한 아이들의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과 또 전날 마무리를 못하고 갑니다. 똑같이 퇴근하기 때문에. 사실 청소도 못하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5교시에 와서 그나마 아이들 앉을 수 있는 쓸고 닦는 먼지라도 닦아야 되는 시간들이 지금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5교시를 활용하고 있어요. 현장은. 그런데 그 시간을 행정 업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좀 안타까운 현장의 상황이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도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반드시 그 시간까지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이 돌봄 교실 안에서 프로그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지금 4시간에서 2시간 확대했잖아요. 6시간. 그중에 1시간이 이제 행정 업무.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시간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정재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일들을 그거에 필요한 일들을 다 받기 위해서는 저희는 적어도 지금 하는 6시간에서는 1시간은 행정 업무로 보장이 됐지만 그 나머지 짜투리 시간들을 가지고 이걸 다 넘길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그런 시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들어올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드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을 정말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상황이 좀 되어져서 좀 안타깝죠. 부족한 시간 이외에 그래서 근무를 하면 이제 수당을 받는 게 시간의 수당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내용에 체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12시간 보장 주에. 아니요. 안 들어갔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간에 합의서를 한번 써서 1년 동안 우리 돌봄 전담사들이 그 시간의 근로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네. 이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협의서에. 그러면 시간에 근무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지역은 지금 4시간에서 2시간 확대해서 6시간인데 인천이라고 할까요? 다른 시도 가운데는 8시간 종일 돌봄하는 곳도 있죠. 그럼요. 인천이나 지금 전남, 경남, 울산 이런 곳들은 전부 다 저기 정부의 방책에 따라서 지금 8시간 돌봄 운영을 하면서 정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아이들을 운영 시간 연장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잘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업무 보면서 그 업무라는 게 결국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필요한 업무들이거든요. 그런 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러면 상황이죠. 그런 곳은 정재수 위원장님 초등교사 선생님들이 이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그런 학교도 그러면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8시간을 종일로 돌봄 전담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뭐 행정이든 전담이든 다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학교도 있죠. 8시간도 전환된 곳은 대부분 돌봄 전담사들이 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주, 경북, 세종 등에서는 6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전혀 이 돌봄 업무를 보지 않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하는 곳에서 전담을 하는 곳도 있고 8시간 하면서 전담하는 곳도 있고. 그럼 교육감의 이게 뭐 어떤 재량,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어느 학교는 뭐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뭐 지자체마다 다르지는 않을 것이고. 교육감의 사실은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돌봄을 인지하고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선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 잠깐 나왔지만 애 보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절대로 돌봄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나 활동의 준비의 업무에 있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돌봄 전담사들은 나의 노동이 압축적이고 힘들어도 내가 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엄마처럼 따뜻하게 보살피고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에서 생활하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바라는 거죠. 정규 수업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풍성한 프로그램 활동들을 준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교육감이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교실이 법적으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알고 있고요. 어떤 학교는 초등 돌봄 전용 교실이 없어서 1, 2학년 교실로 겸용 교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디론가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 교실이 업무를 보호할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실로 교무실로 가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상당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학교 안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돌봄도 받는 영역인데 이것이 이제 교육이냐 보육이냐 어떤 차이 속에서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맡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왔는데 지금 교사노조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자체로 이양을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이 학교라는 공간은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되 주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 지금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주장은 교원 관련 단체는 대부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 교사노조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현실적으로는 저희 전북교사노조는 동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돌봄터 형식으로 교실을 사용하고 돌봄 교실은 학교에 있는 시설은 사용하고 공간은 학교를 사용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주체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돌봄 전담사님들이 자꾸 뭐 보건실 사용이나 뭐 도서관 사용이나 체육관 사용을 염려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학교와 지자체가 MOU를 맺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서거석 교육감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전일제 돌봄 전담사 배치를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진행 상황에서 2시간 더 연장 확대된 부분 이외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논의가 되진 않고 있고요. 잠깐 아까 우리 정채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자체 관한 법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이양하고 이관하는 부분. 이양하고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국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북의 지역 같은 경우는 위탁이라는 이관,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돌봄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선생님이나 교사들이 다 배제된 상황으로 해서 위탁 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직영으로 하지 않고 운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돌봄 전담사들이 현장에서. 본인이 어느 날 직영으로 학교 안에서 직접 모든 예산을 내려주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위탁기관으로 넘겨지면서 예산이 이제 넘어갔겠죠. 넘겨지면서 그 위탁기관에서 넘어오진 예산을 가지고 돌봄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많습니다. 예, 예. 전담사들은 현장에 지금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운영됐는가 실태를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공간 안에서 학교 네, 안에서 똑같은 공간 안에서 사용했고 물론 학교의 기관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예산이 갈라지고 위탁이 넘어오기 때문에 온전히 아이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제도가 다시 이제 무산된 거죠. 사실은 18년도 전환되면서 무산되었고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년도에 모든 돌봄 전담사들이 아이를 두고 이렇게 이관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반대한 이렇게 거죠.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자체로 이양을 하고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너무 좋겠죠. 그렇게는 또 동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서울의 중구청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봤고요. 했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었고 사실은 학교 안에서 돌봄을 운영할 때보다 몇 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손쉬운 방법은 위탁으로 넘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 위탁을 넘어가는 방법이 많이 그리고 지자체 안에서는 이 교육적인 걸 구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선진국과 달리 선진국은 그 안에서 행정기관 안에서 교육적 인프라들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안에 교육적 인프라가 없습니다. 가장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곳은 학교 아니고 또 학교 안에서의 돌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95% 이상의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러면서 그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돌봄을 정말 최대한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 보육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은 교사에게 맡기고 보육은 전담사에게 맡기면 아이들은 큰 변화 없이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를 받든 돌봄의 교실에 가서 이제 돌봄을 받든 그럼 큰 문제가 될까? 근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일까? 단순히 물론 전일 돌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8시간 전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지금 2시간 연장한 부분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부분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교사는 완전히 이제 행정 돌봄 업무에서 이제 손을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것인지 전북 교사노조가 주장한 학교 돌봄터는 전담사님들이 위탁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고용 승계를 원하는 거죠. 학교 돌봄토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교육부와 도가 분담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고용 승계하는 개념이고 전담사님들이 허락을 해야 그 학교 돌봄토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구청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는데 현재는 예산 문제로 지금 위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초등 돌봄 교실로 다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때 중구청 모델이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돌봄 전담사의 명칭이 아닙니다. 돌봄 교사라고 정식으로 불러주고요. 그리고 또 8시간짜리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실 2교사가 있는 거죠. 이런 체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보육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보안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시설공단의 준 공무원 형식이었고요. 결국은 이렇게 초등 돌봄 교실로 전환하는 것은 교사들을 행정 업무 요원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매우 싼 값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밤까지 돌아가면서 교사들이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싼 가격으로 누구를 교용하지 않고 학교에 떠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사 인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층 모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지 지금 중단해야 할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로 넘어가도 괜찮다. 하지만 위탁이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지금 돌봄 전담사분들의 말씀이시고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체제에서 뭐 전일이든 6시간이든 우리 영역을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늘봄학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도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제 학교, 저녁 8시 돌봄을 도입한다.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지부장님. 지금
이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일제 학교로 해서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 하고 아침 돌봄, 뭐 틈새 돌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돌봄 케어를 온전히 맡겠다, 이렇게 맡아주겠다 하는 정책이고 현재 전북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전국에서 한 6개 지역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시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를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사회 구조와 시스템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죠. 사실은 아이들을 8시까지 7시까지 학교 안에 둔다는 거는 아마 교사노조 우리 정재승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건 사회 구조의 어떤 부분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 구조는 그대로 두고 이제 거기 안에서 결국은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늘봄학교 가는 형태를 어쨌든 지켜보는 입장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까지 확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곳에 필요한 분들은 바로 이제 돌봄 전담사분들의 시간대 근무가 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가 이제 저녁이 없는 삶으로 늘어날 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볼지를 저희도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어떤 정책이 구체적으로 늘봄학교를 하겠다, 저녁 8시까지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각 시도마다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될 추 상황입니다. 정재석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교실 공간의 확보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또 다음날 지장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도 편치는 않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있는 곳은 항상 교사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또 학교 공간이고.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13시간 동안 학교라는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은 성명봉사도 막 하고 있죠. 아이들 건강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이 먼저 걱정이 되고요. 일부 교원 노조는 아동 학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 전담사님들이 이렇게 되면 8시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12시에서 8시까지 근무하실 수 있죠. 8시간 되네요. 그리고 딱 8시간이 되겠죠. 이런 근무면 역시 돌봄 전담사님들도 저녁이 없는 삶이 되는 거겠죠. 돌봄 전담사님들도 젊은 분들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부모의 아이를 또 키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 조건도 약화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7.8% 정도만 8시까지 원합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아침 돌봄, 틈새 돌봄, 틈틈이 다 돌봄으로 간다는 체제에 대해서 저희도 시범학교가 이제 들어서겠죠. 언젠가 들어서겠죠. 그때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이것도 7.8%밖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될 거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놓고 말합시다. 돌봄교실 안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전북 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의 박미경 수석지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는 학부모 입장을 들어보고요. 이후에 전북교육청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교육 학부모의 장세희 전북지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앞에서 두 분의 말씀 좀 듣고 계셨죠? 네, 조금 들었습니다. 자, 우리 사회적 구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 가족들,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돌봄 교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 돌봄 교실에 대한 어떤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사실 굉장히 높아요. 뭐 말이 뭐 하겠어요. 그렇죠. 학원 뺑뺑이 도는 것보다 훨씬 좋죠. 학교 뭐 시설면이나 비용면으로 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엄마들이 오죽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들어갈 때 퇴직을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봄 시스템이 정말 학부모님들한테는 오아시스 같은 시스템이죠.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은 뭐 선생님이 봐주시든 돌봄 전담사분이 봐주시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는 학교를 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볼 텐데 이제 문제는 이 내부 안에서 이제 책임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네. 지금 요소인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좀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좀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긴 문제예요. 뭐 학급을 하나 새롭게 운영하는 것만큼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렇지만 굳이 또 그렇다고 교육과 보육을 막 분리해서 말하는 거는 되게 서운하기는 해요, 사실은. 아하. 어떻게 보육이 교육하고 분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좀 그 말은 서운해요. 동의는 하지만. 예. 그래서 누구라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누구라도 이런 같은 문제를 만나고 있고 우리 이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상 같은 을들끼리의 갈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돌봄 교사들의 어려운 그 선생님들의 어려운 처지도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을 해보고 시범 사업 중에 있으니 예. 교육부와 교육청 또 교원단체, 교육공무직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이 인내를 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아이를 중심에 놓고 논의와 합의를 계속해 나간다면 저는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 모습을 바라는 마음에서 과연 주체가 뭐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 내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지자체로 이양이관되더라도 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디에서 맞든지 간에 질 높은 서비스를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으면 어디서 하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중구도 보면 직영으로 하다가 교육청으로 막 이관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관하려고 하는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자, 이제 문제는 우리 돌봄 전담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지자체로 이관했을 때 위탁 관리가 되면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아니, 공감해요. 뭐든지 위탁하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 내에 들어오는 사실 급식도 위탁하다가 다 직영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예. 위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서 맞든지 좀 직영으로 운영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이제 저출생 속에서 지역은 신입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힘들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돌봄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교육청에 바라는 점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뭐 학부모 대표 차원에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권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늘봄 학교를 한다 어쩐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저임금 노동이 되어서 학교 내에서 갈등이 좀 유발될까 봐 정말 걱정이거든요. 예. 좀 어떻게 해서든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전체적으로 저는 고민해야 될 것은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부모한테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돌려주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노동의 문제와도 함께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교육 학부모의 장세희 전북지부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우 장학관 연결하죠. 장학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말씀들 좀 듣고 계셨죠? 네, 일부 들었습니다. 예. 자, 우선 우리 전북의 학교 현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돌봄 교실 수요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2023년 운영 현황은 현재 자료를 조사 중으로 20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전북 지역 초등 돌봄 교실은 413개 교에서 781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 학생은 14,600명으로 맞벌이 가정 학생이 이 중에서 69.2%로 1,113명 정도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소득이나 교육비 지원 대상, 일반 아동 이런 순입니다. 어쨌든 돌봄의 영역이 꼭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돌봄교실 정책이 도입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서야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고 여전히 목소리를 계속 내왔습니다만 현실 방안을 찾는 목소리가 가장 뜨거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좀 여전히 내 영역에서 아이들의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영역을 좀 확실하게 좀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돌봄 교사분들은 충분히 돌봄 전담을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결국에는 의지가 이제 결단을 내릴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안을 찾고 계시는지요? 네, 그런 현실적인 그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요. 우리 교육청은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부모님, 교직원, 또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 또 이렇게 구성된 돌봄교실 협의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나 돌봄 전담사의 근로시간 연장 등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돌봄 행정 업무 이관 부분에서 아직까지 약간의 입장 차이들이 있어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입장 차이를 최대한 좁혀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 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미 2시간의 연장 확대했는데 돌봄 전담사분들은 완전히 행정 업무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 뭐 이런 겁니까? 네, 교사의 입장에서는 업무 경감과 교육 과정에 그렇겠죠.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을 전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 저희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무 이관에 따라서 적정한 근로시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또 행정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 지역의 초등학교의 경우에 완벽하게 업무 이관이 된 학교, 실행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업무 이관이 된 학교라기보다는 좀 돌봄 전담사들이 그 숫자가 많은 학교들 있잖아요. 한 반이 아니라 많은 반들에 있어서는 9개나 뭐 이렇게 된 데에서는 이제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를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서 일정 부분은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여전히 행정 업무를 그럼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아무래도 혼자 계시는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 부분이 뭐 수요조사라든지 또 중간에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들과의 연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제반 또 그 수행되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도 하고 생활지도도 하고 고유의 또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부담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장학과님, 이 돌봄 수요가 많은 학교는 돌봄 전담사분들을 많이 이제 채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인원수에서 근무 시간을 더 연장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좀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북교육청은 이 돌봄 전담사님들의 업무 이관을 포함해서 일단은 현재 근로시간이 1일 4시간에서 지금 6시간으로 지금 이제 합의는 했고요. 확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따라서 돌봄 전담사님 근로시간 추가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약 70%가 농사노촌 등 소규모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학교들의 돌봄 운영 시간과 업무 시간 등이 좀 고려된 그런 돌봄 전담사의 근로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4시간에서 2시간을 이제 연장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만 타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현장에서는 8시간으로 확대해서 전담 종일 전담으로 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뭐 학교의 상황이 그렇게 뭐 시도마다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미 그리고 이 돌봄 관련해서의 예산은 전액 지금 교육부가 지금 교부를 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거 관련 말씀드리면은 그 한 8개 정도 시도에서 5개 정도인가 이게 지금 제가 잠깐 5개 정도 시군에서 8시간 정도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한 5개 시군 그 시도에서 6시간과 8시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업무 시간보다는 돌봄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을 줬기 때문에 일단 이제 2시간이 확대된 것은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학교 현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살펴보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액 인건비에 반영하여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일괄적인 확대보다는 우선 돌봄 전담사의 근로시간을 이 확대한 것을 반영하면서 추후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 더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은 보육과 교육 차원에서 확실하게 보육으로 가면 지자체 차원으로 이관돼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찬반이 엇갈리는데 교육청의 어떤 방향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오래 전부터 사실 돌봄 관련해서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전북청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을 더 늘리지 않고 딱 보육에 맞는 4시간만 했었고, 이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초단 시간으로 출발을 했고요. 왜냐하면 돌봄 부분을 이제 학교는 정규 교육 과정하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시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관을 하느냐, 같이 하느냐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그동안에 계속 시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부모님들이 또 가장 안전하게 선호하는 것이 학교 돌봄이고, 이미 지금 700개 이상의 학교 돌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 돌봄은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어떤 시간에 추가적으로 소수이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적극 연대를 하고 지역 내에 있는 돌봄 기관과 또 저희가 동반 상생을 해야 하는 관계잖아요. 지역 내에서 학교 밖 돌봄으로 꾸준히 수십 년간 아이들을 케어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추가적으로 필요한 돌봄에 대한 수요들은 지역 내 돌봄 기관과 연계를 해서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그런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박미경 수석 부지부장 그리고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의원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혹시 교육청에 우리 장학관님께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 뭐 제안할 내용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지부장님 먼저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육고모집본부의 전북지부 수석 부지부장 박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해주시는 말씀 제가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현재 전북에서 농촌, 산촌 뭐 이렇게 해서 돌봄의 어떤 시간의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돌봄의 영역이 큰 지역을 비롯해서 작은 소규모 지역까지도 필요한 거는 알고는 계시잖아요. 네네, 공감하지요. 네네. 근데 그런 수요 조사 자체가 열린 수요조를 하고 있지 않고 나가서 수요를 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운영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운영하는 어떤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은 학교들, 작은 지역들에서는 돌봄 수요가 없다는 이런 의견들이 교육청 내부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지역에서도 제발 열린 수요를 해서 방학 기간에도 아이들이 온전히 돌봄을 365일 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이제 저희한테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많은 지역들이 사실은 6시간에서 4시간에서 5시간에서 8시간 전환으로 갔을 때에는 그만큼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면서 돌봄을 질 높게 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돌봄 전담사들한테 그런 시간 확보가 된다면은 아마 전북에 있는 돌봄 전담사들도 정말 더 질 높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돌봄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육감님 말씀처럼 그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학생의 어떤 돌봄의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 농산어촌은 수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추후에 진행될 때에는 더 열린 수요를 해서 정말로 그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 시간이 확대가 필요하면 충분히 하고 또 그에 따라 그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그 근로 시간도 아이들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또 확대 운영돼야 된다는 게 공감을 하고요. 예. 열린 수요 잘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안내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정재수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우선요. 그 어려운 업무를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학교장에게 그 초과 근무를 좀 제한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에 지금 6시간만 했는데 6시간 외에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업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12시간 지난번에 합의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좀 이걸 해주셔야 더 돌봄 행정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분이 생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완전히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검토라고 말씀하신 게 장학관님께서 6시에서 8시까지 근무를 원하는 학교, 그러니까 늘봄 형태죠. 늘봄 그 야간 돌봄까지 가능한 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이제 사실은 그 국정과제에서 늘봄은 8시까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뭐 그동안에 쭉 조사한 저기들이나 또 경남 창원의 사례도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극히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또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모든 학교들에게 그 늘봄학교 정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현장에 여러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과 수고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학부모님들의 수요도 반영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도와주고 그러나 학교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여가는 방법으로 어떤 전북형 늘봄센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모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면 이제 운영 협의체나 이런 사전 준비 지원단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초과근무 학교장 재량 관련해서는 어떤 가능한 다 가능하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서 일부 또 오해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충분히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명문화해서 그렇게 안내하고 또 이제 우리 관리자 그 학교장님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필요한 경우에는 꼭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부장님이 현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말씀하시죠. 네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나마 저희가 시간의 근무를 보장한다는 그런 합의서까지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그게 다 내려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근무라는 건 교장의 승인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고 또 이게 뭐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서 사실 선생님들이 정말 고된 아이들을 온전하게 돌보고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하고 싶고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도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보장을 분명히 했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봄 전담사들은 시간의 근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거가 정말 될까 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마 그 사실은 시간의 근무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1년간 그 통계를 보시면 아마 전 나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해서 인정받은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재수 위원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학관님의 말씀에서 보면 8시간이 되어도 돌봄 시간이 늘지 행정 업무 시간이 느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뭐 늘봄 1호, 늘봄 2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선 전북교육청도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무주 같은 경우는 교육활동 지원팀이 있어서 돌봄 프로그램 강사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지금 방과후나 돌봄 이런 형태를 부산교육청에서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북교육청도 무주나 진안, 장수 같은 작은 군 단위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돌봄 행정 업무를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저희가 방과후학교 최적화 학교라고 해서 방과후학교 관련 예를 들면 작은 학교에서
강사를 모집하거나 계약하거나 뭐 공고를 하거나 그 시간과 그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많이 교육지원청에서 대신해서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과학교 최적화 학교라고 하는데 점차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늘려가서 방과후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그 업무의 어려움을 많이 경감하려고 계속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유, 우리 장학관님 뭐 예정된 시간보다 긴 시간 추가 질문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대략 뭐 오늘 토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장학관님께서 충분히 학교 현황에 대한 검토가 돼 있으신 것 같아서 양쪽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수업과 또 돌봄의 영역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방침 방향을 좀 잘 잡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북교육청 김선호 장학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 교사 입장에서 또 돌봄 전담사 입장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미경 지부장님. 네,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 돌봄 전담사들은 학교 안에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잘 돌보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은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이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돌봄을, 그리고 좀 더 아이들에게 좋은 활동들을 해주고 싶은 게 돌봄 전담사들의 마음입니다. 예.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업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발 확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4시간에서 2시간 연장한 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아직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3월 신학기가 되면서 학교에서 제가 오늘도 통화를 하고 왔는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배지가 신학기 총파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이긴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신학기 총파업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예. 자, 우리 전북 교사노조의 정재석 위원장님. 예, 이번 좀 토론을 통해서 돌봄 전담사님들의 수고 그리고 또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전북교육청의 입장도 전북교사노조 입장과 유사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10대 정책 과제로 수업 혁신, 미래교육, 기초학력 책임제를 내세웠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들에게 돌봄 업무를 헤어질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육감님께서 단호한 결심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전담사님들도 만족하고 교사들도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을 통해서도 역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더 일을 더 안 하고 더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이 영역에 대한 고민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더 나은 방향이 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해주셨습니다. 전북교사노조의 정재석 위원장,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의 박미경 수석지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토너코 말합시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